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의 시작과 끝의 기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비행기 좌석. 오늘은 비행기 좋은 좌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장거리일수록 비행기 자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항공사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원하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말할 순 없지만 본인이 원하는 자리를 얻는 소소한 팁 같은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영상이 조금 길 수도 있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꼭 봐주세요. 일단 첫 번째, 비행기 티켓 살 때 제발 자리까지 좀 예약하세요. 공항에서 제일 많이 보는 케이스가 비행기표 같이 샀는데 왜 자리 같이 안 주냐, 이런 분 진짜 많으시거든요. 비행기 표를 같이 샀다고 해서 항공사에서는 자리를 같이 주지는 않아요. 저비용 항공사나 단체 항공권 같은 경우는 자리 예약이 안 되지만 저희 항공사나 대한항공이나 외항사 같은 경우는 특가 항공권이어도 자리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비행기 티켓을 어디서 많이 사세요? 여행사에서 많이 사시죠. 항공사 홈페이지 들어서 직접 구매하시는 분도 많은데 보통은 인터파크나 G마켓이나 노랑풍선 이런 데서 되게 많이 예약을 하고 오시거든요. 그런 여행사에서는 비행기 티켓을 팔지만 좌석까지 지정하라고 친절하게 나오진 않아요. 물론 좌석 예약하는 화면까지 나오는 사이트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자리 예약이 안 되는 표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행기 티켓을 예약한 다음에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그 예약 번호를 치면 자리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공권 예매 사이트를 이용했다면 항공사 예약 번호가 분명 나올 거예요.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에 가서 좌석 지정을 꼭 하자. 두 번째, 인터넷 체크인을 이용하자. 요즘에는 인터넷 체크인을 안 하면 바보예요. 말이 너무 심했나? 어쨌든 안 하면 너무 손해라고요. 본인 손해. 요즘에는 웹 체크인이 되는 항공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웹 체크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저희 회사는 카카오톡이 가요. 알림톡 이런 식으로 비행기 좌석을 예약해 주세요 라든지 보조 배터리는 붙인 짐 안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라든지 카운터는 어디를 이용하세요, 이런 정보가 카톡으로도 가거든요. 그때 그 링크 한 번만 클릭해서 자리 한 번만 확인했다면 서로 찢어져서 가는 일은 없을 텐데 그거 그냥 광고인 줄 알고 그냥 넘기신 분 진짜 많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제는 스마트하게 인터넷으로 체크인을 하자. 세 번째, 도심공항을 이용하자. 인터넷 체크인을 하려고 봤는데 원하는 자리가 이미 다 나갔거나 인터넷 체크인 막 자꾸 에러나 모르겠어. 그러면 세 번째인 도심공항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13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공항에 가서 비상구 자리 달라고 하면 직원이 맨날 비상구가 없대. 여러분, 진짜 비상구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안 주는 걸까요? 직원이 일부러 비상구를 안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직원의 판단 하에 비상구에 부적합한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은 물론 없다고 할 때도 있어요. 굳이 안 줄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도 공항에 오면 왜 비상구가 없냐? 정답은 도심공항이거든요. 비상구는 자리 예약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꿀팁은 도심공항에를 가는 건데 이것도 저도 사실은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은 엄청 스마트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침 일찍 가까운 도심공항에 가서 원하는 자리를 선택하고 체크인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비상구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에 가서 직원의 판단 하에 주는 거기 때문에 도심공항에 가서 체크인까지 완료하고 다시 집으로 와요. 볼일 다 보시고 저녁에 간단하게 공항 와서 그냥 바로 수속 받고 나가시는 거예요. 저희도 비상구를 드리려고 아침 일찍 찾아봐도 비상구가 이미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리가 없다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분들은 미리 다 와서 받아갔으니까. 인천공항만 공항이 아니거든요. 네 번째, 제발 저희한테 아프다고 하지 마세요. 비행기는 노약자를 위한 좌석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손님들 중에서는 노약자 좌석 앞에 있는 거 안다, 내놔라 이러시는 분도 있고, 좋은 자리는 뭐 몸 불편한 사람 주려고 남겨두는 거 아니냐, 빨리 내놔라 이러시는 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픈데 어디 자리 없나요? 이러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직원들은 아프다고 하면 무슨 생각 먼저 드는지 아세요? 저 사람 비행기 탈 수 있는 사람인가? 의사소견서 가지고 왔나? 비상구는 안 되겠네? 바로 이 생각 먼저 한다니까요. 진짜 덩치가 이만하고 키가 엄청 큰 남자분이 오셔서 비상구를 줘야겠다. 저 사람은 너무 답답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도 몸이 좀 안 좋습니다. 비상구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제발 직원한테 아프다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 아프신 분들은 아프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상시에 저희가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요. 5번째, 단체 여행 가시는 분들은 제발 여행사 만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공항에 왔으면 체크인을 먼저 해도 되는데 굳이 여행사를 만난 다음에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체크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막 3-4시간 전에 공항에 왔는데 미팅 시간은 출발하기 1시간 반 전이야. 그러면 실컷 구경을 다 하고 나서 1시간 반 전에 체크인을 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리가 없어요. 남은 자리가. 물론 여행사에서 자리를 미리 체크인 해놓는 여행사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일정 안내를 하고 체크인 하신 다음에 들어가서 만날게요. 또는 도착해서 현지 가이드를 만나세요. 라든지 이런 안내만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행사 직원들이 체크인 하는 곳까지 같이 가서 체크인을 도와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웹 체크인을 못 하셨으면 공항에 나와서 미리 체크인을 하자. 6번째,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가자.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공항 지상직 직원들은 체크인할 때 손님 옷차림을 관찰한답니다. 특히나 성수기거나 만석일 경우에는 손님 옷차림을 보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업그레이드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예약했는데 가끔 무료로 업그레이드 되는 분 보시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보통은 회원 등급이 높으신 분이나 비행기 티켓을 비싸게 끊으신 분 위주로 순서가 돌아가죠. 하지만 똑같은 조건일 때는 아니면 그런 손님이 없을 때는 직원들한테 손님 드레스 코드를 체크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쪼리 신고 핫팬츠 입은 분이랑 셔츠에 구두를 신고 오신 분, 둘 중에 어느 분을 업그레이드 해주실 것 같으세요? 좋은 복장이라고 해서 굳이 뭐 정장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요. 막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볼 때 그런 거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 되게 많은데 실제로는 드레스 코드를 체크해라 이런 경우도 있었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브리핑 때도 들어봤던 거고요. 최근에는 많지 않은데요.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단정한 옷차림에 손님을 체크해둔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7번째, 직원한테 웃으면서 인사하기. 이거는 너무 제 사심이 채워져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직원이 별로 안 친절하네? 직원이 바쁘기만 하고 별로 나한테 관심이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직원들은 본인한테 오는 그 순간에 손님한테 제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거든요. 왜냐면 나를 거쳐간 손님이기 때문에 내 손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손님도 손님이고 저 손님도 손님인데 직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소속한 손님인데? 내 손님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손님한테는 좋은 자리를 드리고 싶어 하고 나한테서 만족을 하고 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저희는 아침에만 10,000명이 넘는 손님들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나는 2시간 전에 갔는데? 일찍 갔는데? 라고 하시지만 여러분이 오시는 시간이 남들 오시는 시간이랑 똑같다. 저희는 대기 라인을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오래 기다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업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줄이 엄청 길면 직원들은 마음이 엄청 급해져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타자 속도도 엄청 빠르고 말도 엄청 빠르고 마음이 급합니다.
체크인 줄 기다리다가 늦어서 비행기를 못 타시는 분은 없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반복이 돼서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럴 때 먼저 손님께서 기분 좋은 인사를 해주시거나 칭찬을 해주시거나 하면은 직원이 일을 하다가도 하고 한 번 더 손님을 보게 돼요. 이거는 사람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손님이 와서 막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고마웠어요. 손님이 그 짧은 순간이지만 몇 초지만. 근데 결국에는 자리가 나란히 못 붙어서 갔어요. 그렇게 가고 나서는 직원 마음 한켠에는 그 손님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 근데 마침 다음 손님이 자리를 갑자기 바꿔서 나란한 자리가 났어. 솔직히 바쁘니까 크게 신경을 쓰는 직원이 많진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손님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놨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손님의 자리를 바꿔준다. 바꿔주고 뛰어가서 손님 자리가 났어요 하고 저는 불러서 바꿔주고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들은 적도 있고요. 손님이 가고 나서는 제가 제 식사 시간을 할애해서 나란한 자리 표를 뽑아서 손님한테 가서 직접 바꿔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도 물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었지만 직원을 마주할 때는 좋은 말 한마디라도 먼저 건네자. 그러면 바쁜 직원은 다시 한 번 더 손님에게 뭐 더 좋은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칭찬을 못한다. 마음속으로는 고맙다라고 생각을 해도 입 밖으로 내뱉는 게 되게 부끄러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별거 아닌 말인데 되게 좀 고맙더라고요.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준 거니까. 오래 기다리신 분이었는데 사람 진짜 많네요. 진짜 이 많은 사람들 상대하시려면 진짜 힘드시겠어요.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민망하면 친절하네요 라든지 예쁘시네요 라든지 하다못해 이름이 예쁘시네요 라든지 솔직히 나한테 친절하게 해준 거 하나도 없고 예쁘지도 않아. 그래도 그런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여행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주고 자리 구입하기. 사람마다 생각하는 건 다르겠지만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언제부턴가 가성비를 되게 따지는 사람이 됐는데 가성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비행기 타보신 분들도 되게 많고 앞자리가 넓다 이걸 아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에 넓은 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좌석을 판매하는 항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앞에 팁을 다 했는데도 원하는 자리를 받지 못했다 하면 구매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항공사마다 그 유료 좌석을 사서 받는 혜택이 다르겠지만 유료 좌석을 샀을 때 짐을 빨리 나오게 해주는 곳도 있어요. 여행을 가면 시간이 곧 돈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비행기가 큰 비행기고 정말 만석이다 이럴 경우에는 돈을 조금이라도 지불하고 앞에 넓은 자리를 앉으면서 짐을 빨리 나오게 하는 그런 자리를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나는 13시간 가도 뭐 20만 원 너무 아까워 절대 못 내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20만 원에 내가 넓은 자리를 앉으면서 뭐 짐 빨리 나오고 이런 걸 추구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제가 하세요 이렇게 하실 수는 없지만 요즘 아시아나항공에서 성수기 특별 프로모션을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뭐 홍보를 하거나 절대 광고는 아니고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성수기 기간 동안 앞에 넓은 자리를 구매하시면 비즈니스 라운지 이용권까지 줍니다. 저도 사실 비즈니스 라운지를 이용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용해 보신 분들은 다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라운지? 뭐 그거 돈 내고 들어가지 라고 하지만 아시아나 비즈니스 라운지는 돈 내고 못 들어갑니다. 세상에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다. 부모님이나 커플끼리 성수기 여행을 간다면 저는 뭐 좋은 좌석이랑 라운지까지 이용 알차게 하고 갈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거는 자잘한 저의 꿀팁 정리인데요. 넓은 자리를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비상구나 아기 바구니 자리. 거기는 아기들의 집합소입니다.
아기의 울음소리에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넓은 자리를 말씀하실 때 아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꼭 하세요. 그리고 큰 비행기 같은 경우는 기종에 따라서 비상구 문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도 많아요. 대부분의 직원이 수속할 때 말을 해주지만 말을 까먹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민하다면 꼭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가. 인터넷에서 나는 창문을 예약했는데 창문이 없어. 비행기는 창문이 없는 창가도 있다. 그러니까 그 자리 예약을 할 때 다 조그맣게 나와 있거든요. 창문 이렇게 X 되어 있는 경우는 그냥 벽만 있어요. 창문 간격이 여기는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창가에 예민하신 분들은 그것도 꼭 보고 예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가 당연하다면 너무 당연한데 안 하신 분이 너무 많아서 너무 답답해서 이 영상을 찍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성수기 때 해외여행 가시는 가족분들, 친구분들,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서 서로 원하는 자리 받아서 즐겁게 여행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날게요.